31번째 이야기.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 열도 전투. 일본에서는 지시마 열도라고 부르는 쿠릴 열도는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에 둘러싸인 러시아 사할린주에 위치한 섬들입니다. 가장 큰 도시는 유즈노쿠릴스크인데 원래 이 도시들은 각각 카시와바라, 샤나, 후르카마프라고 불리다 소련령이 된 이후 러시아어로 개칭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적이 없는 사람이 쿠릴 열도에 들어가려면 관계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이 때문에 일본 극우파들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을 간 곳이기도 한데 2018년 8월에 쿠릴 열도에서 숨진 강제징용자 1200명의 명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쿠릴 열도의 섬 중에서 남부에 위치한 이투로프, 후나시르, 시코타, 하보마이 등은 서태평양의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중에서 하보마이 군도는 단일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편의상 묶어서 부릅니다. 이 때문에 1년 내내 어획량이 풍부해 세계 3대 어장으로 손꼽히는데 특히 후나시리 섬은 대게, 해삼 등 값비싼 해산물이 풍부하고 이투로프 섬은 포경업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력적입니다. 이런 천혜의 환경 요인 외에도 군사적 요충지라는 매력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는 지시마 열도를 서로 차지하려고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슈무슈 섬, 바라무시로 섬 등 40여 개에 이르는 섬으로 구성된 쿠릴 열도는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의 중요한 해상 통로인 오호츠크 해와 닿아 있습니다. 섬들의 해안선 길이를 모두 더하면 약 1200km에 달하는데 화산이 있고 지형도 험하며 해안선이 복잡해 방어하기 쉽고 공격하기 어려워 군사요새로 안성맞춤입니다. 섬과 섬 사이 여러 군데의 해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1542m나 됩니다. 쿠릴 열도의 섬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이투로프 섬은 대형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해만이 10군데가 넘어 군사 요새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이 북태평양으로 갈 때 쿠릴 열도 근방을 지나야 하고 캄차카 반도와 추코트 반도, 북미 지역 항구 도시를 오갈 때도 이곳을 통과해야 되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쿠릴 열도를 차지하는 나라가 태평양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 태평양 지역에서 사력을 넓히려는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쿠릴 열도를 노렸습니다. 쿠릴 열도는 원래 홋카이도, 도호쿠 북부 및 러시아의 사할린,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등지에 걸쳐서 분포했던 민족인 아이누의 분파인 쿠릴 아이누가 거주했었습니다. 일본은 전국시대 후반에 홋카이도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정치의 중심이 에도로 옮겨진 후 홋카이도는 점차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홋카이도까지 세력을 확장한 일본은 그 위쪽에 있는 쿠릴 열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7세기 제정 러시아의 차르인 표트르 1세가 실시한 개혁의 영향으로 러시아인들이 남하에서 일본보다 먼저 쿠릴과 사할린까지 세력을 확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일본의 북상 정책이 쿠릴 열도를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1855년 시모다 조약을 체결해 쿠릴 열도를 남북으로 나누고 남부는 일본, 북쪽은 러시아에 종속시키며 사할린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훗날 일본과 러시아는 다시 사할린과 쿠릴 열도 북부 호원 조약을 맺어 일본이 점령하던 사할린 남부의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하던 쿠릴 열도 북부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1905년 러시아에서 내전이 발발하면서 타르의 권위는 큰 타격을 입었고 신흥 무산 계급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러시아는 더 이상 일본과 밀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국내에 급한 불부터 꺼야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포츠머스 강화회담에 나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 러일 전쟁을 대충 끝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츠머스 강화회담에서 러시아는 일본의 쿠릴 열도와 사할린 남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주었는데
러시아가 극동아시아에서 취한 이익의 대부분이 일본에 넘어가게 됩니다. 1945년 8월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18일에 쿠릴 열도를 공격했는데 쿠릴 열도에 주둔하던 일본 병력은 8만 명이었고 전투기 600대의 수용이 가능한 9개의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슈모슈섬과 바라무시루 섬에는 견고한 해군기지가 세워져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병력 소모가 워낙 심해 쿠릴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군사력은 소련군함 한 척과 전투기 8대에 불과했습니다. 소련군은 먼저 쿠릴에 주둔하는 일본군 병력 규모를 상세히 파악하고 8월 18일에 슈모슈 섬의 기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슈모슈 섬 전체에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지하갱도와 참호를 파고 포대를 설치하는 등 전쟁에 대비하는 공사를 하는 동시에 추가로 병력 8,000명과 탱크 64대를 파견했습니다. 18일 오후 소련군 함대가 전투를 개시했는데 약 12km 떨어진 캄차카 반도에서 슈모슈 섬을 공격하자 일본군은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특히 소련군이 슈모슈에 상륙을 시도하자 일본군은 소련 함대를 여러 척 격침시키며 선전했으나 전투가 계속될수록 불리한 것은 병력과 물자가 부족한 일본군이었습니다. 오후 5시를 넘기면서 일본과 소련 양국은 슈모슈 섬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을 두고 격전을 벌였는데 일본군이 수차례 공격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소련군에 막혔습니다. 오후 8시에는 가차없이 쏟아지는 소련군의 공격에 일본군은 결국 쿠릴 열도 국보를 내주고 후퇴했는데 이로써 소련군은 쿠릴 열도에 대한 예전의 지배권을 되찾았습니다. 상승세를 탄 소련군은 그 여세를 몰아 쿠릴 남쪽을 향해 다시 진격을 하게 됩니다. 9월 1일 소련군이 구나시리 섬과 시코탄 섬 점령에 성공하면서 쿠릴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쿠릴 열도 지배권이 다시 소련에게 돌아왔음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튿날인 2일에는 일본이 무조건 투항 의사를 밝혔고 다시 사흘 뒤인 9월 5일 하보마이 군도가 추가로 소련 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자 러시아에 종속되었는데 이 지역의 영소권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 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07 노 타임 투 다이에서 최종 결전이 펼쳐지는 곳도 바로 이곳인데 쿠릴 열도라고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 섬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공산당은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신 쿠릴 열도의 일본 영유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쿠릴 열도 전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공산당은 독도와 위안부 등의 문제에서는 극우 사관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 그럴 리는 없지만 공산당이 집권한다면 한일 관계 급개선, 러일 관계 악화라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32번째 이야기, 일본 소설계의 대부 가와바타 야스나리로 이어집니다.